최상급지는 지금 저 멀리 날아갔고요. 중급지는 지금 따라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하급지는 전세가가 밀어 올려서 끌고 올라가는 상황. 그래서 지금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가 모두 다 상방으로 향하는 상황이 지금 돼버린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클입니다. 오늘은 2026년도 서울 아파트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독서 모임에 초대를 받아서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26년도 올해 새해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들 하셔서 올해 이야기를 하려면 과거에 어땠나, 그리고 현재가 어떤가, 그래야지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맥락의 흐름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작년 25년도 얘기만 하는데 1시간 반 넘게 걸렸는데요. 올해 얘기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지금 의견이 나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강남이 작년처럼 올해도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두 번째는 아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도래했다. 여야가 모두 지금 서울 재개발 재건축을 밀어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세 번째는 서울 중하급지의 본격적인 키 맞추기 시장이 시작된다. 그동안 강남권 그리고 한강벨트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서울에 소외됐던 중급지와 하급지의 반등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첫 번째 강남의 지속적인 폭등과 세 번째 서울 중급지의 반등에 서막을 올리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 강남은 지속적으로 수요가 쏟아지는데 공급은 굉장히 부족한 지역이었습니다. 21년도서부터 개포동 입주서부터 시작해서 원베일리, 반포, 잠원 쪽에 입주, 최근에 메이플자이 입주까지 들어가는데도 엄청난 폭등이 있었죠. 앞으로는 구반포 쪽에 약간 물량과 방배동 쪽의 물량 약간 빼면은 서초도 공급이 없고요. 강남 쪽도 이제 많지가 않습니다. 송파구는 잠실 진미크를 재건축한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고 나면 공급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남 3구는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고요. 세 번째, 서울 중하급지 반등은 키 맞추기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강남의 지속적인 상승은 있겠지만 거기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는 20억, 30억대 대출까지 6억, 4억, 2억으로 축소된 마당에 들어갈 수 있는 수요는 많지는 않습니다. 정고점 계속 돌파하겠지만 지금 강남에 들어오고 있는 수요자들은 현금 부자들이 에세파킹 개념으로 지금 강남을 들어오는 것이지, 작년 상반기 같이 전문직이라든가 기타 대기업 오랫동안 회사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연끌 10억, 15억씩 받아서 들어오던 시장은 끝났다는 말이죠. 그래서 강남의 최상급지는 계속 가지만 거래량은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현금 부자들의 장이 됐다. 강남의 문은 거의 닫혔다고 보면 되고요. 그럼 그렇게 갈 수 있었던 10억 내외로 강남을 들어갈 수 있었던 분들이 포기를 하느냐? 아니죠. 그 다음 급지를 지금 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강 벨트 라인이 마포, 성동, 그리고 광진구, 강동 쪽이 엄청난 상승을 보였죠. 그러다가 이재명 정권이 들어오면서 강력한 규제를 때려버리면서 지금 시장이 약간 소강 상태에 빠진 상황이지만, 중하급지는 15억 이하 6억 대출이 살아있는 곳은 계속 시장이 갈 가능성이 올해 높다는 말입니다. 키 맞추기가 발생한다는 거죠. 지금 키 맞추기 장으로 중하급지를 들어가는 수요들이 올해 한 해는 수익률 면에서는 좋지 않을까 봅니다. 그럼 왜 하급지가 3년 동안 심정지 상태였는데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시냐, 이렇게 여쭤보시면 전세 물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가율이 90%, 예를 들면 매매가 2억 5천인데 전세가 막 2억 2천 3천 합니다. 그러면은 월세를 갈래, 이제 매매를 할래 할 때 아니 뭐 2, 3천 차이면 그냥 매매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 전세를 살고 싶은데 전세가 없으니까 매매를 하는 상황? 이걸 강제 매수라고 요즘 그러죠. 그래서 하급지는 매매가가 전세가 매매를 멱살 잡고 끌고 올라오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최상급지는 지금 저 멀리 날아갔고요. 중급지는 지금 따라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하급지는 전세가가 밀어 올려서 끌고 올라가는 상황. 그래서 지금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가 모두 다 상방으로 향하는 상황이 지금 돼버린 겁니다. 두 번째, 그럼 재개발, 재건축은 어떨까요? 본격적으로 이제 서울에 공급 물량이 부족하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정부에서 시행할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을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할 것이다. 요번에 하는 거 봐라. 음마아파트 옥상에도 올라가고 저기 강북의 빌라들도 골목골목 돌아다니면서 조합원들하고 으쌰으쌰하고 지금 그러는 거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본격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할 것이다. 민주당 여당에서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된다 하더라도 재개발 재건축에 본격적으로 속도전으로 빨리 해줄 거다. 이런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2006년도 시장이 이랬습니다. 2006년도 7년도 이 시장에서 서울 아파트 값이 엄청 폭등을 하니까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강북의 재개발 빌라들이 줄 서서 샀습니다. 요즘은 상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6년도에 저도 그 줄에 서서 하나를 샀는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강북의 미아 삼영동에 있는 빌라가 아직도 재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물론 그 중간에 팔고 나왔는데요. 그때 손해본 게 1억 5천이 넘습니다. 지금 돈으로 하면 20년 전이니까 4, 5억 되겠네요.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넣었었는데 그냥 다 날라갔었죠.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니까 절대로 재개발 빌라는 하지 마셔라. 특히 초보자분들은 접근 금지 품목이 예전부터 재개발이었습니다. 그나마 재건축은 헌 아파트라도 있으니까 들어가서 살면서 몸테크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빌라는 기약이 없습니다. 속도가 좀 빠른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인생을 한 20년을 걸어볼 가치가 있는 핵심지 아시겠죠? 네. 그런 곳이라면 모르겠는데 저는 재개발은 말립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미래의 신축을 사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푼 희망을 가지고 사죠, 보통. 저도 그랬고. 근데 그게 되는 확률이 되게 낮습니다. 목동만 한번 볼까요? 목동만 보더라도 15년 전에 임장을 가보면 여기 10년 후에는 재건축이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아직 안 됐죠? 층도 5층이라서 일반 분양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조합원들도 목동 사는 사람들 돈 넉넉히들 있어서 잘 진행될 것 같지만 정부 허가 절차서부터 시작해서 순탄하지가 지금 많죠. 80년대 목동도 안 됐는데 여의도에 10층 넘는 시범 아파트도 재건축이 안 됐는데 본인이 보고 있는 아파트가 쉽게 재건축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10년에서 20년의 내 인생을 우리 가족의 인생을 거기다 쏟아 부어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정말로 돈이 많으신 분들이 좋은 신축에 살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그냥 하나 정도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투자하는 거는 몰라도 이런 분들조차도 쉽지 않은데 사회 초년생이나 무주택자가 재개발 재건축 하나만 될 거라고 믿고 들어가는 거는 정말 인생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라서 우리 또 감사한 하루님이라고 반지하 빌라랑 그냥 위에 있는 빌라를 2채나 사갖고 17년 만에 재작년에 제가 매도를 하라 해서 파신 또 감사한 하루님도 있으시고 재개발 재건축에 한번 물려갖고 10년 넘게 15년 정도 인생을 날리시는 분들을 제가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힘들었고 그런 분들은 그거 하나의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뭐 되돌리질 못해요. 굉장히 힘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친다. 자, 그럼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갖고만 있었는데 연봉 넘게 벌었다. 성실한 노동이 다 부질없네. 서울 16개구 아파트값 상승액이 평균 연봉을 초과한다. 1년 만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액이 서울 평균 직장인들의 연봉보다 많다는 거죠.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 연봉의 5배에서 6배를 1년 사이에 벌었다. 그러니까 뭐 회사 다니면 뭐하냐. 회사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을 똥 살똥 일해봤자 핵심지 아파트 한 채 1년 상승분만도 못하다. 그러니까는 위화감을 느낀다. 상실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겠죠. 한강벨트 상승액도 연봉의 2배를 웃돌아. 이래도 집 못 사. 임금으로 따라잡기 어려운 자산격차. 노동소득으로 이제 자산소득을 따라잡을 수 없는 시대가 왔죠, 여러분들.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더 중요한 본이 되죠. 노동이 중요한 사회는 노동주의 사회겠죠. 여긴 자본주의 사회라는 말이에요. 그럼 자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 자본을 가장 크게 많이 안전한 곳에 수익이 높은 곳에 담을 곳이 어디냐?
그걸 먼저 찾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아파트 상승값이 연봉을 넘긴 서울자치구 이러면서 표가 나왔는데 강남구 1위, 서초구 2위, 송파구 3위 순서가 이렇게 됐네요. 워낙 금액들이 커서 그렇죠. 같은 10%가 올라도 연간 상승액은 금액이 큰 순서대로 나열이 되겠죠. 그 다음이 용산, 성동, 광진, 마포, 강동 다 한강변이죠. 작년에 가장 많이 오른 지역들 보여주고 있네요. 저는 KB 부동산 자료를 주로 보고 있는데요. 연말에 1년 동안 상승률로 봤을 때는 이제 아까 데이터하고는 순위가 다른 겁니다. 저희 소쿨스쿨 수강생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매수를 한 송파구가 가장 높았죠. 그래서 우리가 옳았습니다. 그 다음이 성동구, 그 다음이 분당구, 강남구, 과천, 광진, 강동구 이런 순으로 순위가 매겨지겠습니다. 2025년도 한 장 총정리로 제가 표를 만들어 봤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2월 달에 토어제 잠삼대청 해제서부터 시작해서 6월 4일 날 이재명 대통령의 새로운 정권의 시작, 그리고 6월 27일 날 첫 번째 규제, 그리고 9월 7일 날 공급대책 이후 폭등, 11호 대책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죠. 자세한 내용은 댓글에 써주시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래서 강남 11개구와 강북 14개구 총 서울 25개구의 그 상승률 KB 부동산 기준 그래프입니다. 저는 한국 부동산원 데이터는 잘 안 봐요. 문재인 정권 때 통계 조정 그 얘기가 하도 많았었기 때문에 저는 KB 부동산 자료를 더 신뢰하는 편입니다. 2025년도 서울 부동산 요약은 예상대로 이재명 정권의 수요 억제책,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중도인 척 하는 거고 대통령 당선을 위한 전략적인 중도 코스프레지, 평생을 진보 정권의 마인드로 살아오신 분이 그렇게 단 몇 개월 만에 자기 평생의 신념을 바꿀 수는 없다. 그래서 강력한 수요 억제를 할 것이다 했는데 예상대로 이재명 정권은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지난 6개월 동안 했고요. 공급은 없었죠. 두 번째, 예상대로 유동성이 포퓰리즘 정책으로 엄청나게 시중에 돈이 뿌려졌고요. 그리고 물가는 폭등했고 경기는 불황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는데 언론에서는 단 한 군데도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네요. 세 번째, 예상대로 집값이 폭등을 하면서 초양극화의 시작됐습니다. 강남은 문이 거의 닫혔죠. 예상대로 이념이 경제를 지배했습니다. 다주택자들 나쁜 놈들이야. 전세 끼고 사는 사람도 갭 투자야. 잘못된 거야. 라면서 부자를 싫어하는 정권. 그죠? 그래서 이념이 경제보다 우선하는 시대가 됐습니다.